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체계 대표 공인중개사 황 대표. 김 대표입니다. 네, 제 1탄에 이어 제 2탄 공인중개사라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0일 금매득구 환영혜님이 101동 1024호 임차손님을 초대했습니다. 금일 계약 안내입니다. 보증금 2억 5천만 원. 계약 기간 2018년 10월 20일에서 2020년 10월 20일. 유형 전세입니다. 친절도 하셔라. 크크. 내 입주일에 뵈어 하하. 공인중개사님께서 임대인 임차인님을 초대해서 계약 내용 정리해 주셨고요. 2018년 8월 10일 임대차 계약 체결. 네, 계속 지켜보시죠. 네, 2020년 7월 10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 인사하셨어요. 임대인님께서 다시 인사를 하시네요. 항상 불안한. 네,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죠? 무슨 일로 문자를? 네, 아, 네, 뻔한 임대인님과 임차인님의 네. 대화 내용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계약이 거진 다 되어가는데 전세 보증금을 3억 2천으로 증액 불가하면 재계약은 어려울 것 같아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문자가 아닐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죠. 7천이나 지금 증액되는 상황인데요. 네, 계속 지켜보시죠. 한 2천만 올리시면 안 될까요? 네, 2천 올리면 2억 7천이죠. 요즘 시세가 3억 5천쯤 해요. 3억 2천도 싸게 드리는 거예요. 애초부터. 네,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네. 그래도 너무 악한 임대인은 아니신 것 같아요. 좋은 임대인이시죠, 이 정도면. 네. 3천 저희 싸게 사정으로는 하시는데. 연장이 불가하네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에 집 내놓을게요. 그 계약 갱신 거절을 2020년 7월 하셨네요. 10일 네. 계약 갱신 거절 통지. 일방적인 건 아니고 임차인님과 임대인님이 합의하에. 네, 협의라고 보긴 그렇고 사실 계약 갱신의 거절 통지죠. 이 상황은. 네. 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입법 시행. 네. 임대차 입법. 원래 네. 3법 시행이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제는 내년 6월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에선 임대차 입법 시행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아, 네네. 2020년 9월 10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대차법이 개정돼서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임차인님께서 네. 부동산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친구 중에 네. 좋은 공인중개사가 하나 있어. 똑똑한 사람이. 그건 이미 예전에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계약 연장 안 하기로 한 지 한 달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내일 새로운 임차인 계약하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답답하겠죠. 임대인도. 내일 계약하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러운 또 임차인님의 또 문자로 네. 서로 좀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계속 지켜보시죠. 죄송하지만 계약 갱신 요구권 사용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계약 갱신 요구권. 계약갱신 요건을 그간 사용 안 하신 거죠. 그렇죠. 네, 임차인님께서는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전에 7월 10일 날 계약갱신 거절 통지할 때는 사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7월 31일 날 생긴 법리적 음,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때는 사용할 수가 없었죠. 개정된 사항을 잘 이해하시고 요구권 사항에 맞게 네.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지켜보시죠. 이번에 갱신된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네. 부칙이 있어요. 일단 1조는 안 보셔도 되고요. 2조를 보시면 지금 이게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개정 규정은 이 법, 주임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무슨 소리냐 하면 네. 현재 존속 중이라면 종료되지 않았다면 네. 모든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는 소리예요. 음, 그런데 지금 이 임대차 네. 지금 아직 상황. 존속 중이죠. 언제 만료가 되죠? 이 계약은? 2020년 10월 20일. 그렇죠. 10월 20일에 만료가 되는데 아직 네. 9월 10일이에요. 아, 따라서 아직까지는 존속 중인 임대차예요. 종료
네. 만료 한 달하고 열흘 전에. 네. 다만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은 네. 아까 황 대표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에 문제가 있는데 네. 그 행사 기간이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이죠. 네. 네. 그 최초 계약이 2018년에 체결이 됐기 때문에 네. 이 변경된 법이 아닌 기존 6에서 1개월 전. 한 달 전까지만 그죠? 예, 통지할 수 있으면 돼요. 한 달 전까지만 네. 통지하면 그것으로 된다. 따라서 9월 20일까지는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겠다는 게 네. 예, 적절한 타이밍에 네. 임차인님께서 확실한 그 골든 티켓을 내미셨습니다. 네. 그래서 왈가왈부 하실까봐 네. 국토부 유권 해석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네. 자, 임대인이 계약갱신 만료 6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1개월 1개월 전까지 전까지. 기간에 갱신 거절만 한 경우에요.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거절만 한 경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이걸 이해하려면 다음 케이스를 보셔야 되니까요. 타임라인 한번 정리해 네. 주시고 다음 케이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타임라인 한번 보겠습니다. 최초 2018년 8월 계약을 하셨고요. 네. 계약이 개시가 돼서 쭉 이어오다가 2020년 7월 10일 날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임대인님께서 하십니다. 네. 하지만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네. 임차인께서는 2020년 예. 9월 10일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네. 이 계약은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아, 가능하다. 네. 네, 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케이스 한번 보시죠. 네, 케이스 두 번째입니다. 네. 네. 기존 내용과 동일하네요. 최초 네. 계약, 그리고 계약갱신 거절 통지, 네. 그리고 임대차 입법 시행 후, 아니죠. 시간을 돌아가 보시죠. 네,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네. 계약금 입금 완료했습니다. 잔금 일날 뵐게요. 2020년 7월 25일 네.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네, 계약 입금 확인했습니다. 10월 20일 잔금일에 뵙겠습니다. 2020년 7월 25일 신규 임차인과 계약. 그러니까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 거절 통지 이후에 네.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셨네요. 네네, 그쵸. 기존 사례는 다음 날 계약하기로 했는데 라고 하셨고, 이번 사례는 그쵸. 신규 임차인을 이미 계약을 한 상태네요. 네, 지켜보시죠.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입법 시행. 네, 입법이 시행되고요. 2020년 9월 10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대차법이 개정돼서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아까와 아. 비슷한 상황이죠. 네. 똑같은 상황 같은데요. 네. 그건 이미 예전에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계약 연장 안 하기로 한 지 한 달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이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네. 곤란하시죠. 네.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으로는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했다라는 네, 그쵸. 내용이네요. 죄송하지만 지켜보시죠.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계약갱신 요구권. 네. 이번 사례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보시면 입법 시행 전에, 임대차 입법 시행 전에 네. 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네. 계약 갱신 거절을 하고 네. 플러스 3자와 플러스 잘 안 써지네요. 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네. 네. 이 경우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행사할 수 수 있는지 없다. 불가능하다고 해요. 어... 아까 전에는 뭐냐면 계약 갱신 거절만 한 경우 이번에는 이거 플러스 이것까지 3자와 네.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네. 더해졌기 때문에 네. 기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네, 없다고 하는데 네. 네, 법조항에 적용돼서 보시면 네. 아까 1항 지켜보셨잖아요. 2조의 네. 1항. 임대차 2항을 법으로. 네, 2항을 보시면 네.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지만 1항 이어도 계약에도 불구하고 다 적용하지만 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네. 첫 번째 조건 네. 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언제요? 입업 시행 이전에 이전에 시행한 경우에는 네. 이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법을 갱신된 법을 네.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기존에 갱신 거절을 했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신규 계약 체결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 이 임대인도 해당 조건을 다 갖추고 있죠. 거절 통지 했고요. 네. 법 시행 이전에 신규 신규 임차인과 임차인과 계약을 했고요.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적용하지 않는 임대인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할 수 없다는 없다.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께서도 네. 잘 몰랐던 내용이었을 것 같고 네. 임대인님께서는 그 기존 임차인분과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한 이후에 네. 발빠르게 신규 임차인과 네.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이 법 시행을 네. 면할 수 있으셨네요. 다만 네네. 이 법 시행 이전에 네네. 3자와 계약했다는 체결했다는 이 사실을 네네. 명시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돼요. 임차인한테. 뭐 명시적 입증은 어, 뭐 계약서라든지 네, 계약서, 계약금 입금 수령. 계약금 있고 이게 네,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키포인트. 네네. 계약서는 사실 네네. 지났어도 위조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그 전에 수령했다는 그 증거를 네. 명시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 계좌로 네. 송금한 내역이라든지 이체 내역이 입증이 된다면 네. 네,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네요. 네. 임대인은 이것을 명시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되고 임차인은 이것을 입증해달라고 요구할 수 요청을 할 있는 것이죠. 거네요. 네. 참, 타임라인으로 재밌습니다.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보시겠습니다. 최초의 계약 이후 2020년 7월 10일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한 이후에 신규 임차인 네. 2020년 7월 25일 날 신규 네.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시죠. 네. 그 이후에 2020년 7월 31일부로 네. 임대차 입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신규 임차인 계약 모두 시행이 이전이므로 네. 그러니까 이 그렇죠? 친구랑 네. 이 거절 친구가 통지, 네. 임차인 계약 이 친구보다 이전이므로 네, 이전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 2조 2항에 의거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네, 이 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는 거 말씀이시죠? 그렇죠. 참. 안타깝네요. 네, 임차인에게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 임대인께서는 좀 발빠르게 네. 움직이셨다.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도 보호 안 해주면 사실 임대인 너무 피해 보게 돼요. 그렇죠. 신규 임차인한테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건 당연히 보호해줘야 됩니다. 보호해줘야 된다. 네. 임대인에게 유일하게 좀 혜택이 있는 그런 혜택이라기보다는 그나마 네. 손해- 위로가 될 수 네. 있는 네.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는 네. 거겠네요. 네. 다음 케이스 한번 이해하시기 나름일 것 같아요. 네. 다음 네. 케이스 지켜보시죠. 네네. 다음 케이스. 네. 기존 내용에서 또 변경되는 사항이 있겠죠? 네, 한번 지켜보시죠. 어디까지 변경될지. 네. 네. 거절 통지한 것까지는 같네요. 네. 네. 2020년 7월 10일 계약 갱신 거절 통지 이후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입법 시행. 이번엔 임대차 입법 시행일이 먼저 나오네요. 네. 2020년 8월 1일. 계약금 입금 완료했습니다. 잔금 일날 뵐게요. 왠지 불안한데요. 갑자기 쎄해요. 네, 쎄합니다. 임대차 입법 시행 이후 네. 바로 다음 날 하루 다음 날, 네. 네,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하셨네요. 네. 네, 입금 확인했습니다. 10월 20일 잔금일에 뵙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케이스가 요즘 지금 인터넷에 굉장히 핫한 내용일 것 같거든요. 네. 네, 제가 여러 사례를 봤는데 예. 지금 뭐 일문일답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처럼 네. 좀 젊고 아니면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네, 뭐 법시 개정되고 이런 소식에 되게 밝지만 네, 사실 의외로 지방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법 개정됐다는 것 자체를 안내 못 받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시고 계약 네. 체결하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도 네. 이거 중개하면 중개사고 아닌가요? 아, 그죠. 중개사가 만약 꼈다. 그럼 무조건 중개사고죠. 그렇죠. 정확히 안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와. 예.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내용 한번 계속 네. 보시겠습니다. 2020년 8월 신규 임차인과 계약 2020년 9월 10일 안녕하세요. 이번에 임대차법이 개정돼서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연락드렸어요. 또 같은 내용이네요. 그건 이미 예전에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계약 연장 생각만 안 하기로 해도, 한 지 네. 한 달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이미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도 했는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죄송하지만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0일 계약갱신 요구권 너무 잔인한 거 준비하셨어요. 김 대표님. 아니, 저도 실제로, 예. 충청권에 계신 분 한 분이 네. 이런 사례 때문에 문의를 주셔서, 네. 뉴스에서 아무리 떠들어대고 인터넷에서 핫하다고 해서 네. 뭐 지방인 어르신들까지 사회까지 다 퍼져서 또는 다 교육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실제로 변경된 법을 중개사조차 놓치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요. 네. 네. 지켜보시면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네, 그리고 네. 국토유권에서 내용입니다.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 네, 2조 2항의 2조 예외 2항. 적용례를 받으시려면 네. 딱 한 가지 방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이 법 시행 이전에 이전 예, 갱신 거절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3자와 계약. 임대차 계약 네. 이 두 개를 다 만족해야지. 이 법 시행 이전에 네. 해야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법 시행 이후에 네. 하루 이후에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계약을 했기 하셨어요. 때문에 네. 기존 임차인께서는 한마디로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네,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여기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실제로 7월 25일 날 했다고 해도 네. 계약금을 이때 입금한 거야. 계약금을. 그렇죠. 계약금을.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안 돼요. 왜냐면 네. 계약금은 미리 넣고 계약서는 이때 썼다. 계약서는 그 전으로 솔직히 네. 합의해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계약서 날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그 입증 책임이 그 계약서의 날짜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계약금이 언제 들어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는 이전에 썼어도 계약금이 이때 들어갔다. 네. 그러면 역시 계약갱신 요구.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네.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구두 계약이 됐고 나중에 명시적으로 서면 계약만 할 뿐이잖아요. 그렇죠. 네. 계약 차후에 일이- 쓰여지더라도 사실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구두, 계약금이 구두 계약과 계약금이 입금된 그 날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단 하루 하루 이틀만이라도 좀 빠르게 좀 하셨다면 시간차네요, 진짜 시간차. 저런 상황의 임대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신규 임대차 계약 위약금 주고 파기하든지 그렇죠. 새로 맺은 네. 임차 계약을 기존 임차인한테 뭐 상당한 보상액을 지급을 하고 네. 계약갱신 요구한 내용을 이제 거절을 하든지 둘 그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딱 그 두 가지 방법 정도 저도 떠오르네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까지 갔으면 네. 진짜 제가 아시는 그분도 네. 진짜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좀 피해 보시는 분, 피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손해가 나신 케이스가 있는데 아니 근데 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진짜 계약 신규 계약 그 위약금 주고 파기하는 그 자체가 중개업 현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고스란히 내용 증명과 함께 네.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짜 이런 내용들인데 그렇죠.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약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유권 해석 내용은 네. 동일한 내용인가요? 네, 그렇죠. 법 시행 이후에 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권 부여된다. 네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타임라인 한번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초의 계약 이후 2020년 7월 25일 명시적으로 갱신이 되시죠. 네. 그 이후에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입법이 시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시행이 된 이후에 하루 이후에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네, 이거군요. 네, 계약 체결 이후에 네. 계약이 존속 중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존 임차인께서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시게 된 그런 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때 이후라서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하다는 이야기. 네. 네, 자 상상하기 힘든 내용인데 네.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네. 네, 알아야 사고를 면할 수 있으니까 네.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케이스 한번 네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 2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케이스 2번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대표님. 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요구권 시행 이전에 갱신 거절이 되었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갱신 요구가 가능하다. 네, 가능하다. 네, 그 내용이 중점 포인트였고요. 네, 그다음에 계약갱신 거절 통지와 네, 신규 임차인 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그리고 임대차 입법 시행 전이라면 네, 계약갱신 신규- 요구권 네. 행사를 할 수 없다. 계약갱신 요구권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딱 두 그 가지가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내용이 네, 중점 포인트였습니다. 임대차법 개정된 이후에 많은 혼선이 빚어질 텐데 저희의 어떤 그런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혹시 영상 보시고 더 이상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안내되는 이메일로 문의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고 네. 저희도 함께 연구하면서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요. 네, 필수입니다.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표 공인중개사 황 대표 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